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한번 오후 시간을 달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재밌게 보내셨으리라 믿고 천혜장과 함께 한번 또 달려봅시다. 아주 쉴 틈 없이 제가 떠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또 잘할 겁니다. 잘할 수 있으니까 가서 천혜장과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인생 뭐 별거 있으니까. 또 날이 덥네요. 그냥 은근히 또 더워가지고 저도 좀 땀을 삐질삐질 좀 흘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보고 왔는데 참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 이제 증시 전략을 여러분들 다 고민을 할 거예요. 하반기. 도대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상반기는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반기에도 떡상을 할 것이냐, 떡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횡보를 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겠죠. 대부분 이제 하반기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증시 전략을 고민들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뭐냐, 지금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이제 삼성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말고 뭐 반도체 섹터 쪽으로 뭐 소부장, 이 소재 쪽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고 좋아하는 거 한번 하시면 됩니다. 뭐 소부장 쪽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섹터 아니면 뭐 메인 삼성하고 뭐 하이닉스 이런 쪽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세요. 고민 좀 하시고 삼성에 투자한 그 소액 투자자들이 지난해 말 기준 보니까 581만 명이야. 581. 야, 징글징글하다. 581만여 명. 증권가에서도 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이 하반기에 포트폴리오 이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야. 하반기에.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입니다. 한국거래소 해보니까 19일 삼성이 전일 대비 2,200원 2,200원 올라가지고 68,400원 68,400원의 거래를 이제 마쳤습니다. 연고점 찍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68,400원. 잘하면 다음 주 한번 시원하게 그러면 7만 가겠던데, 7만 전자. 그때 가면 또 축프로 쏘는 거예요. 와인 터트려야 돼? 조만간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고. 계속 연고점 찍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바닥 쳤고,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것도 없어요. 이제는 주워 담는 게 임자다. 주워 담아야 돼. 쌀 때 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13일 이후 약 13개월 만에요. 13개월. 아유, 징글징글 했어요. 아주 작년엔 최악이었지. 작년처럼 그 투자하러 가면은 막 미칠 거야. 또 한번 또 온다 하면은 돌아버릴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버텼어요. 현명하게. 꿋꿋하게 잘했습니다. 작년에 돈 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작년엔 다 거의 보면 계좌가 녹아내려가고 뭐 다 그래요. 천혜장도 그렇고 다 누구나 똑같았을 거야. 아주 계좌가 뭐 슬슬슬 녹아가더라. 지난해 4월 13일 이렇게 13개월 처음 또 가장 높은 가격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역시 전장 대비 3,700원이나 뛰었더라고. 삼성이 뛰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뛰어올라. 하이닉스 요즘 개판이거든. 실적 보면 아시잖아요. 적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닥이다 하고 이제 열심히 매수를 하는가 봐요. 역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7만 전자, 10만 닉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7만 전자, 10만 닉스. 이 반도체 업종이 하반기에는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거죠. 회복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대부분 회복하지 않겠냐 보고 있고, 증권가에서 그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답니다. 비중. 그래서 상상인 증권에서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 반도체를 하반기 주도 업종 중 하나로 꼽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증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를 좀 많이 꼽고 있더라.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의 그 감산하고 그 재고 소진에 따른 미래 실적 기대감, 이게 선반영되지 않겠냐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감산한다고 했으니까 감산한 건 확실하고 빨리 재고가 시원하게 소진돼야 돼요. 막 팔아자취한다고. 재고율이 떨어져야지, 계속 떨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중국의 그 기존의 재고 소진하고 경기 회복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회복되지 않겠냐.
중국 시장이 이제 또 들썩들썩 하면은 이제 반도체 겁내 팔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주가는 또 고공행진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은 그 재고 감소, 가격 하락 둔화, 그리고 감산에 따른 그런 공급 축소,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분명한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수요 회복이 다소 늦어진다 해도 삼성전자의 20% 이상 그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효과만으로도 하반기 글로벌 D램하고 D램, 낸드 이쪽 수급은 균형에 근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D램과 낸드. 반대로 보니까 부진했던 반도체와 달리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낸 자동차 업종, 이 자동차 골때리나 자동차, 이 자동차 업종 비중은 줄여갈 필요가 있다. 요즘 자동차 좀 떴죠. 현대차, 뭐 기아차 이게 뜨고 있던데 이제는 줄여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실적 쳤거든. 고점 쳤어. 이제 자동차 꺾일 거라는 겁니다. 꺾일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업종은 역대급 수출 호황이고 반도체는 역대급 불황이에요.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의 그 이연 수요가 대부분 소화되고 24년, 25년에 실적 증가율이 둔화되는 한편에 반도체는 업황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차 보세요. 많이 올랐어. 올 들어서 주가가 36.5% 올랐습니다. 기아는 49.6, 거의 50% 올랐단 말이야. 이게 제정상이 아니야.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고점 찍고 내려가. 이제 내려갑니다. 괜히 이 고점 물리지 마세요. 현대기아차는 바닥 칠 때 이때 샀어야 한다고. 지금 바닥 치는 게 뭐야? 반도체가 바닥 치잖아. 그러니까 반도체 열심히 모으라는 겁니다. 다만 약한 강도의 그 경기 반등이 반도체 업황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경기 반등 강도가 약하다면은 기업 영업 활동에 드는 자산과 공장, 건물, 장비 등 이런 자본적인 지출 비중이 높은 그런 업종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은 중국 경기가 반도체 업황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송과 에너지, IT 부품, 자본재 등 그 KPX를 수반하는 업종은 일정 수준 현금 지출이 있고요. 가동률이 경기와 그 업황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익 컨트롤이 어렵다고 하죠. 오히려 경기와 무관한 업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AI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이 반도체나 자동차, 메타버스, 헬스케어 등 각 산업에서 AI를 녹여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앞으로 AI 때문에 반도체가 좀 많이 팔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쌀 때 부지런히 모으자. 7만전자 미워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열심히 모읍시다. 여기까지.